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새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5월의 마지막 주가 또 이렇게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증시는 살짝 애매하지만 그래도 상승 방향으로 조금 자리를 잡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이번 주 내내 뜨겁길 바라며 빠르게 경제 소식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첫 번째입니다. 아니, 금리 인하는 도대체 언제 되는 거예요? 금리 인하 전망은 고무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당장은 내일 금리 인하 할 것처럼 이렇게 막 설레발을 떨더니, 그런데 내일은 올해는 힘든 것처럼 분위기가 갑자기 또 차갑게 바뀌는 게 하루 이틀이 아닌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결국 이번에도 또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되는 PCE가 발표가 되는데 이 데이터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이며, 참고로 PC는 연준이 가장 좋아하는 지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증시는 금요일까지 눈치 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눈치를 조금 보는 와중에 개별 종목에서의 등락이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럼 또 음식료, 화장품, 전력설비, 에너지 등등 이러한 친구들이 올라가는지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금리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생각으로는 지금 금리 인하를 얘기하기는 이르다고 합니다. 빨라도 12월은 되어야 인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한다고 하는데요. 그 근거는 심플합니다. 최근 공개된 FOMC 의사록의 매파적 이야기, 그리고 지난달 CPI는 3.4%가 나왔는데 여전히 목표치는 2%이기 때문에 멀고도 험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12월쯤에 인하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최근 골드만삭스도 원래는 7월 인하를 예상했는데 9월로 늦춘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전망은 그냥 전망일 뿐입니다. 항상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특히 금리 같은 경우는 변수가 많을 수밖에 없겠죠. 지속적으로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테슬라 결국 생산량 감축합니다. 테슬라가 중국에서 모델 Y 주력 제품 중 하나이죠. 이거의 생산을 감축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1년 전보다 무려 20%나 줄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좋지 않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이 소식은 이미 주가에 반영되었다라고도 말을 해볼 수 있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앞으로 이 감산을 하반기에도 이어가는가가 포인트고요. 또한 모델 Y뿐만 아니라 모델 3도 확대되는가, 마지막으로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공장에서 감축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의 순환 시대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말을 해볼 수 있는데 과연 8월 8일에 공개되는 로보택시가 구원투수가 되어줄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자율주행 이야기 한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간히 자율주행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죠. 현대모비스가 1분기부터 고성능 전방 레이더를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레이더는 자율주행 3단계용으로 차량 및 사물 인식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2단계에 들어서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양산 시기와 완성차 적용 시점 등은 알 수가 없지만 수차례 도입이 연기되어 왔던 HDP에 대한 그룹의 열망이 보이는 것으로 평가를 한다고 하네요. 그나저나 HDP가 뭔가 바로 고속도로 자율주행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우리가 지금 쓰는 자율주행은 아직까지는 핸들을 당연히 잡고 있어야 되는데, 하지만 HDP가 적용되면 핸들을 잡지 않아도 지 알아서 간다고 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조금 무서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러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현대모비스가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HDP 다음은 HDP2겠죠. HDP2는 전방 주시를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뭐 핸드폰 게임을 하고 있든 아니면 한숨 자든 알아서 지 혼자 가는 그것을 HDP2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SK 하이닉스 진짜 대단합니다. 엔비디아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고 SK 하이닉스도 주가가 쭉쭉 올라가고 있는데요. 20만 닉스를 지난주에 찍더니 이제는 21만 닉스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이닉스의 주가를 끌어올린 HBM의 호재는 계속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엔비디아의 탄탄한 실적에 더해 경쟁사들의 수율과 성능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년 엔비디아와 HBM 판가 협상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애들은 못하는데 하이닉스만 하니까 당연히 더 유리할 거다. 이러한 얘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이어지고 증권가 눈높이도 높아지는 모습인데요. 다올투자증권의 목표가를 무려 26만원을 제시하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었는데 과연 진짜 SK하이닉스 26만원까지 갈지,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의 힘을 빨아먹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삼성전자는 도대체 어디까지 하락하는지 계속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지금 현재 하이닉스가 올라가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엔비디아의 실적 서프라이즈가 있었다라고도 말을 해볼 수 있겠죠. 하지만 엔비디아 20% 하락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 한번 쓱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는 부러움의 상징입니다. 나 엔비디아 들고 있어 라고 하면은 모두가 부러움의 눈으로 쳐다볼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와중에 엔비디아의 상승 랠리가 한계점에 슬슬 임박하고 있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인가 봤더니 단기 전망은 매우 밝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긴 한데 장기 전망은 어둡다며 2026년까지 20% 이상 급락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가? 지금은 AI 시대 초기라서 테슬라처럼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곧 메타, 알파벳 등이 자체 AI 칩을 개발함에 따라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딱 2, 3년 전 그때 테슬라는 대항마가 없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 엄청나게 급등했었지만 가면 갈수록 후발주자들이 따라오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은 결국은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 듣고 나니까 뭔가 그런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결국은 돈 되는 곳에는 경쟁이 치열해지기 마련인데 경쟁이 많이 치열해질 때쯤 그때는 우리가 엔비디아 주식을 분할 매도를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공매도 재개는 내년. 공매도 재개에 대한 이야기가 요즘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공매도 시스템 구축 후 재개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내년 1분기가 되어야 완벽한 시스템이 가능하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공매도 재개를 내년에 하는 건가요? 라고 생각을 해봤지만 그건 또 늦은 감이 있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시스템이 1차적으로 완성이 되어 불법 공매도의 대부분을 거를 수 있으면은 그때는 공매도 재개를 검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뉘앙스를 봤을 때는 아마 가을에서 겨울쯤에 좀 다시 재개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원자력 강해도 너무 강하다. 보통 주도주라는 건 뭘까요? 라는 생각을 할 때 저는 그 섹터가 전부 다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두 개만 그냥 쭉쭉 올라가고 나머지는 3, 4% 오르는 거는 그거는 길게 갈지 안 갈지 그거를 떠나서 애초에 주도주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테마주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오늘 원자력은 진짜 대박입니다. 장 초반부터 상한가 2개, 그리고 대장주라고 불리는 두산 에너빌리티는 점심시간 조금 지난 시간에 1조가 넘는 거래대금을 터뜨리면서 급등을 했더라고요. 이 정도면은 전력 설비가 급등했던 그 흐름을 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 이 와중에 주말 사이에 뉴스도 있었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뉴스케일 파워의 SMR 건설 프로젝트에 주기기를 납품한다는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마침 또 내일 UAE에서 방한하는 것 이러한 호재도 있기 때문에 오늘 원자력이 매우 뜨거운 것 같습니다. 과연 원자력 주도주가 될 수 있을지 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삼성증권 오류 발생했습니다. 저도 사용하는 삼성증권 그런데 오늘 한 10시인가 11시쯤 갑자기 거래가 안 되는 걸 목격하고 이거 인터넷이 문제인가 하고 봤더니 그런데 그냥 삼성증권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 좀 웃긴 일이 있었는데요. 거래도 안 되고 이것저것 누르던 찰나에 특이한 걸 발견했습니다. 무려 계좌에 원래 돈보다 몇 천만 원 넘게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기선 그걸 보고 순간적으로 오만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사라질 것을 알면서도 야 이거 혹시나 이거 진짜 나한테 그냥 계속 들어와 있는 돈이면 어떡하냐, 이거를 말을 해야 되냐 아니면 그냥 내가 먹고 말아야 되냐 혹은 공개를 하고 이거 유튜브 각을 잡아야 되나 별 생각을 다 했는데 그래서 뭐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이제 증시 정리를 하고 나니까 1시쯤에 다시 확인했을 때 다시 그 돈이 사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웃기고도 아쉬운 경험을 한 하루인데 그나저나 삼성증권은 어떠한 보상을 주려는지 조금 많이 궁금합니다. 보상 좀 확실하게 줬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토스뱅크 금리가 내려갑니다. 결국 카뱅이 했던 것처럼 토스뱅크도 금리를 내린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을 꼬시기 위해서 2%의 금리를 내세웠지만 이제는 1.8%로 낮출 수 있다고 하고요. 그런데 뭐 이거는 당연한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입출금 통장을 1.8%로 내리는 대신에 파킹 통장 금리는 연 2%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애플 다음 달 10일 WWDC. 다음 달 10일이면은 WWDC가 열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애플이 AI 기능을 대거 공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애플은 삼성전자처럼 온디바이스 AI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데 아마도 음성 메모 받아쓰기, 사진 보정, 이메일과 메시지 추천 답장 등 이러한 기능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갤럭시도 이전 출시 핸드폰, 작년에 출시했던 핸드폰에도 AI를 적용했던 거 알고 계시죠? 그런 것처럼 애플도 작년에 출시된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에서도 이러한 AI 기능을 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다음 달 10일이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 WWDC 관련주는 어떻게 움직일지,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는 어떻게 움직일지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정상회의는 당연히 중요한 소식이겠죠. 오늘 4년 5개월 만에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3국은 모두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중국 측은 미국 중심의 경제 질서에 대한 불편한 감정도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겠죠. 그래서 길이 뭘 사야 되냐? 정답은 없겠지만 한한령 완화 기대감을 가져올 수 있겠습니다. 주말에 한국과 중국이 만나 FTA 2단계 협상을 제기를 했다는 소식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 멘터 이쪽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겠죠. 참고로 2단계 협상은 서비스 분야의 교류와 개방을 확대하는 것에 집중한다고 하는데 13년 동안 중단되었던 한중투자위원회도 재개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화장품 관련주인 아이큐어라는 기업은 10%가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엔터주도 빨간불을 켜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국내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도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게임주도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주가 흐름은 그렇게 뜨겁지는 않았지만 텐센트에 따르면 올해 한국 게임 검은 사막, 그 다음에 블레이드 앤 소울 2 이러한 신작을 발표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두 게임은 모두 텐센트와 계약을 체결하고 수년 넘게 공개를 하고 있지 않던 라인업인데 한한령의 역량이 있다 보니까 당시 계약 사실조차 기밀로 유지한 바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양국 분위기가 조금 완화되는 모습이 나오면서 연내에 출시할 수 있다고 하는데 최근 넥슨의 던전 앤 파이터 모바일이 현지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죠. 앞으로 다른 게임들도 중국에 출시할 수 있을지, 게임주 안 그래도 완전 지금 바닥에 깔려 있는데 여기가 진짜 찐 바닥일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야, 이거 왜 이렇게 볼 게 많을까요? 수소 관련주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글로벌에서 수소 투자 열기가 불고 있는데요. 지난 넉 달간 수소 스타트업 기업에 모인 투자액만 1.3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금액은 작년 투자액의 3분의 1을 이미 넘는 금액이며 앞으로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은 역대 최대였던 22년 그때 시장에 돈이 넘쳐나던 그 시절이죠. 그때 당시 투자 규모 3.1조 원을 넘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투자가 늘어나는가 봤더니 미국과 EU 등이 수소정책 보조금 집행을 본격화하면서 이렇게 투자액이 몰리게 된 거라고 하는데요. 넷제로 실현을 위해 수소에 대한 투자도 시작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투자 열기는 우리나라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하는데 마침 또 한일 정상이 만나 한일 수소 협력 대화 이러한 얘기도 했었죠. 그래서 앞으로 수소 관련주가 움직일 수 있을지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제주 맥주도 세계 진출. 최근 들어 K푸드가 해외 진출에 힘을 쏟는 모습이죠. 그리고 그냥 진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성공을 하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열에 제주 맥주도 참여한다는 소식. 제주 맥주는 일본, 싱가포르 등 다수 아시아권 국가를 포함해 브라질 등 남아메리카까지 판매 계약을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현지 업체들과 신제품 개발도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단순 논의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제주 맥주의 1분기 수출 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3배나 늘어났다고 하니까 나중에 혹시나 물론 그럴 확률이 그렇게 높지만은 않겠지만 제주 맥주 제품을 해외에서 찾는다 이러한 소식을 확인할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자, 이것도 매우 중요하겠죠. 구리 가격 지금부터 4배. 구리 가격이 역사상 최고점을 돌파한 지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톤당 1만 달러를 넘어서며 구리 관련주가 매우 급등했고 지금은 살짝 쉬는 모습인데요. 그런데 앞으로 구리 4배는 더 오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드 맥킨지에 따르면 2030년 기준 구리의 공급 부족 규모는 600만 톤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뭔가 당연히 소비량이 증가하는데 공급이 그렇게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리의 슈퍼사이클이 재현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요한타증권에 따르면 과거 원자재 사이클이 최소 6년간 이어진 바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시작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번 사이클도 29년까지 갈 수 있다. 이러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과연 구리 관련주 여전히 저점인 건지 계속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요즘은 특히 오른 애들이 많아서 집중하기가 어려운 장인 것 같습니다. 기대분들이 투자하는 거 전부 다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